예, 안녕하세요. 이클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16년 법원직 문제풀이로 특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말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빈칸이 어떤 대답을 필요로 하는지 한번 답을 먼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의학적인 어떤 이빨 썩은 거요. 두 번째는 진화, 세 번째는 단단함, 네 번째는 모양, 요 중에 하나가 정답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갈게요. 자, 필요한 단어들은 밑에다가 제가 다 표시해 놨으니까 중간중간 멈춤 표시를 하고 나서 본인이 모르겠다 싶은 단어들이라든지 수거가 있으면 따로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인류학자들은 믿었다. 뭘 믿었냐면 that 이하를 믿었다. 그게 뭐냐? 사랑니는 콤마와 콤마가 연속해서 두 번 있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요 단어에 대한 부연 설명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니는 어떤 사랑니? 우리 이빨 중에 세 번째 어금니. 요 사랑니는 진화적인 대답이다. 자, 이 표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랑니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니는 왜 생겨났죠? 인류가 발달하고 나서 음식이 날 음식이 아니라 생 음식을 날 음식에서 익힌 음식으로 먹다 보니까 턱이 좁아져 가지고 문명의 혜택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이 양쪽에 있는 네 개의 치아가 기능을 잃게 되죠. 그런 표현을 이제 진화적인 대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런 거에 대한 진화적인 대답으로 결국 사랑니가 있다라고 인류학자가 믿고 있대요. 뭐에 대한 진화적인 대답이냐면은 우리 조상들의 초창기 식단이 조잡하고 거친 음식이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나뭇잎, 뿌리, 그 다음에 견과류, 그 다음에 고기 이런 것들에 대한 거친 음식의 조합으로 초창기 인류의 그 음식을 보면 바로 대답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죠. 이런 음식들은 뭘 필요로 하냐면은 씹는 힘을 필요로 하고요. 그런 결과로서 지나친 이에 힘을 필요로 한다. 문맥상 이빨이 그만큼 마모가 된다라는 식의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현대의 식단이죠. 현대의 식단, 뭐에 대한 식단? 좀 더 부드러운 음식에 대한 이 현대의 식단은 뭐와 함께? 요게 바로 제가 진한 표시를 해놨죠. 현대 기술의 산물, 현대 기술의 산물, 현대 기술의 진화, 현대 기술의 발전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발전인 예를 들어 포크, 스푼, 나이프 이런 것들이 결국 뭐에 대한 필요? 그 사랑니가 무의미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런 식의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결국에는 이 사랑니가 기능이 없는 이유는 그만큼 문명이 뭐 했기 때문에? 그렇죠. 2번이죠. 진화했기 때문에, 발달했기 때문에. 정답이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시작을 했네요. 기술로 움직이는 오늘날의 기술로 움직이는 세상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콤마와 콤마가 나왔으니까 사실 해석을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either A or B입니다. 한 번쯤은 사용했거나 아니면은 가지고 있거나 무엇을? 전자레인지요. 어느 정도 어떤 부류의 전자레인지를 한 번쯤은 접촉을 했을 거다. 그리고 사용을 했을 거다. 뭐와 같은 많은 정말로 큰 위대한 발명품, 우리의 지난 과거에 그런 수많은 발명품과 같이 어떤 생각이냐면은 이 전자레인지 뒤에 이면에 숨어있는 생각은 똑같은 게 두 번 나온 겁니다. 우연한 생각으로 만들어진 거다. 몇 년도에? 1946년도에. 그러면은 이 다음에 이제 A부터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는데 A를 잘 보시면 직후 이런 뜻입니다. 우연한 발견을 한 직후 기술자들 어디의 기술자냐면은 여기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은
출근하다라고 일하러 나갑니다 라고 해석해도 되겠지만 문맥상 일하러 나갑니다 라는 표현보다는 수거로서 일을 진척시켜 나가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스펜서 이 사람의 이 새로운 생각을 조금 더 진척시켰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글의 A에 들어갈 내용은 얘 바로 다음에 A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서 이 스펜서의 새로운 생각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자, B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박사님, 이 스펜서 박사님은 일을 하고 있었대요. 뭐로 일을 하고 있었냐면 공학자, 기술자로 일을 하고 있었대요.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었냐면은 여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대요. 그 당시. 이 그 당시라는 건 아무래도 전자레인지에 관련된 또는 전자레인지에 있어서 발견한 그 시점을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런데 그 시기에 이 사람이 발견을 했다 이겁니다. 뭘 발견했냐면은 굉장히 특이한 어떤 거를 발견했다 이거예요. 어느 날에. 뭐 하는 동안에? 레이더와 관련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에.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 테스트를 하는 동안에 메가트론이라고 알려진 진공관, 밑에 표시해놨으니까 잘 적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메가트론으로 알려진 진공관에서 테스트를 하는 동안에 이 박사님이 발견했다 이거예요. 뭘 발견했다? 주머니에서 캔디바가 녹고 있다는 걸 발견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C를 보니까 이 사람이 흥미를 느꼈고요. 그래서 스펜서는 결심했다 이겁니다. 더 실험하기로 결심했대요. 더 실험을 하기로 결정했대요. 그러면 최소한 박사님의 등장인물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더 실험을 했다 이거겠죠. 그리고 이 뒤를 이어 그의 연구원들이 이어서 수업을 진행을 했다. 그러면은 B, C, A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세 번째 문제. 자, 어법상 옳은 거, 옳지 않은 걸 고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여러분 it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is에다가 밑줄을 치면 is의 반대말이 뭐고요? are. 수일치 문제죠. 역시 마찬가지로 it라고 하는 단어의 반대말은 뭐예요? there이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습니다. 즉 얘가 가리키는 게 하나짜리니 여러 개짜리니 요걸 물어보는 문제죠. 자, 결국에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to win the hands down 이라는 표현이 있대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래? 이런 표현이라는 거죠. 쉽게 이긴다. 별다른 노력 없이 이길 수 있다 라는 표현이 바로 요 표현이래. 요 표현. 쉽게 이길 수 있다. 즉 이 말의 기원, 이 말이 어떤 말이죠? 앞에서 얘기했던 to win the hands down 이라는 표현이 바로 수일치로서 하나의 문장을 가리킨다든지 하나의 어구를 가리킬 땐 보통 단수 취급하니까 1번은 괜찮습니다. 자, 2번 문제는 단어가 끝에 li로 끝났기 때문에 이 단어의 형태는 형용사가 들어갈까 부사가 들어갈까 그걸 물어보는 문제죠. 여러분들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은 주어와 동사 사이에 형용사가 들어갈까 부사가 들어갈까 라는 시험 문제에서는 이 동사가 그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동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자리가 형용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부사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 strike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형용사를 필요로 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얘는 정답이 부사, li가 맞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jockey라는 단어가 바로 기수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그냥 단어에 대한 형태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수는 어떤 건지 알죠? 말 모는 그런 운전하는 그런 사람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괜찮죠?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으로 접근해 주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go lose라는 표현은 느슨히 하다 라는 식의 표현으로서 수거처럼 또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문제는 여러분 그 밑줄만 보더라도 바로 답이 툭 하고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단어죠. 이 appear이란 단어는 아주 대표적인 자동사로서
원래 수동태가 안 되는 단어입니다. 원래 수동태가 안 되는 단어. 그렇기 때문에 앞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4번으로 그냥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4번과 같은 문제는 틀리면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4번 문제. 자,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 왼쪽과 오른쪽의 단어가 이 문맥의 전체의 흐름에 있어서 알맞는 걸 찾는 건데, 꼭 무조건 얘가 정답이야 라고 해서 선택하는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아, 얘는 답이 아니겠네 라고 하면, 그럼 당연히 반대쪽으로 선택해야지, 이런 식으로 문제에 접근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 면에서 차이점, 뭐 사이의 차이점일게요? 뭐 사이의 차이점이냐면 이렇게 한 쌍의 운동화 사이에서의 차이점은 미비하대요. 운동화들끼리의 차이점은 별로 없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요 사람이 요거 운동화에 대해서 아니면 차이점에 대해서 대신할 수 있다 이거예요. 즉 우리가 운동화에 있어서 별로 구별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교환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 차이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이은 요령 있는 광고 전략으로서 turn A into B라는 수거입니다. 아주 전략적인 광고를 이용해서 작은 오리건의 스포츠 용품점이 글로벌적인 아주 세계적인 우세한 스포츠 나이키가 만들어졌을까요? 휴면기의 스포츠 나이키가 만들어졌을까요? 당연히 문맥상 우세한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다 이겁니다. 자, 스위시 로고라는 표현, 스우스 로고라는 표현이 바로 요거예요. 나이키 휙 요런 표현입니다. 이 나이키 로고는 지금은 뭐 중에 하나가 됐냐면 인지할 수 있는 이 지구상의 그런 인지할 수 있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됐고요. 어떤 상태로 만들어 놨냐면 실질적으로 이 이름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태가 돼버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나이키가 not have been the first company 최초의 회사는 아니래요. 어떤 회사가 아니냐면 축하자를 연결하는 유명인사를 연결하고자 했던 최초의 회사는 아니래요. 근데 축하자일까 유명인사일까 고민을 하는 순간 요 두 번째 줄에 유명한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유명인사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단어들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제 투명한 이라는 단어와 변화시키는 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자, just do it 이라는 표현. 근데 독해를 할 때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라는 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독해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 지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겠다라고 해서 굳이 틀린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다만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빠르게 독해를 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있으면은 그 독해를 쉽게 풀 수 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just do it 이라는 건 이 나이키의 한때 유명했던 로고였죠. 로고. 모토. 이 모토가 딱 출시가 되니까 여기에 그 순간에 이 회사가 뭐 했다는 얘기겠어요. 당연히 변화를 시켰겠죠. 투명하다는 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예, 정답이 그래서 오른쪽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 5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내용 지칭 추론 문제라고 그러죠. 1, 2, 3, 4, 5번 중에 4번까지 나와 있는 문제 중에 가리키는 사람이 또는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걸 하나 찾아라 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새로운 등장인물을 잘 찾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There may be a devilish Indian behind라는 표현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글을 읽을 때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등장인물이라고 해봤자 굿맨 브라운이라는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1번과 2번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브라운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인물 한 명을 찾아야 되니까 적어도 3번과 4번 중에 하나가 정답이란 얘기겠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나왔습니까? 한 남성의 피규어, 모습.
한 남성의 모습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즉 여기부터가 이제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긴장해야 될 부분은 3번과 4번 중에 하나가 정답이다 이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정답은 4번이겠죠?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남자의 갑작스러운 출현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누구겠어요? 제3자겠죠? 정답은 그래서 4번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된다 이겁니다. 예,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는데 중요한 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지금은 뭐예요? 그냥 무턱대고 읽는 것이 아니라 읽더라도 이런 문제는 등장인물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의 그 시점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지 1, 2, 3, 4번 중에 1, 2번은 문맥상 일단 답은 아니니까 정확하게 문제를 선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되셨죠? 자, 6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째 문제의 첫 번째 이 단어가 바로 자아라는 단어죠. 자아. 우리의 자아 혹은 자기인식, 혹시라도 이 단어를 모를까봐 다시 한번 다른 단어로 대신한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자아, 자기인식은 상상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뭘로 상상할 수 있냐면 새는 풍선이니까 바람이 쫄쫄쫄쫄 샌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영원토록 여기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헬륨가스, 즉 영원한 사랑을 가리키는 헬륨가스가 이 풍선에겐 필요하다 이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플랫이라는 단어는 평평한, 바람이 다 빠진, 인자가 들어가면 어떤 뜻이겠어요? 빵빵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부푼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영원한 사랑, 즉 헬륨가스. 괜찮습니다. 근데 얘는 뭐에 취약한 겁니까? 소홀함이라고 하는 바늘 찌르기엔 취약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풍선이 새고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이번엔 뭐라 그랬습니까? 자, 여기는 이제 문제가 좀 괜찮은 게 이번에 여러분 요 단어의 먼저 뜻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단어가 뭐예요? 이게 무시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잘 보세요. 다른 사람의 관심에 의해서 리프트, 기분이 올라간다는 거니까 좋아진다는 얘기겠고요. 그리고 이번엔 썬크한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가라앉는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런 식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무시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가라앉았겠죠.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 알맞게 쓰인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 우리의 감정이 굉장히 밝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밝은가 보니까 이 대학의 동료들이 우리에게 인사를 해주는데 이 부분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왜? 단어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쉬운 단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물어보면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을 아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단어의 뜻은 부정적인, 심란하게 라는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감정이 밝다라기보다는 어둡다라는 개념의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3번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전화통화가 go returned 한다는 얘기는 회신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제가 전화했는데 부재 중이면 당연히 상대방이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없다는 얘기겠죠. 그러니 당연히 기분은 어때요? 어둡다 이겁니다. 정답 그래서 3번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brightn의 반대말 darken이라는 표현으로 선택을 해주시면은 6번은 정답을 선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7번째 문제인데 이거 상당히 좀 난해한 문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내가 다 독해를 안다라는 시작으로 쭉 글을 읽었을 때 한 문장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답이 이미 표시가 되어 있지만 1, 2, 3, 4번 중에 무조건 답이 4번인 이유를 찾는다기보다는 1, 2, 3이 답이 아닌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린 답을 4번으로 선택해야 되겠구나 라는 전략으로 문제를 풀어줘도 괜찮습니다. 꼭 얘가 4번이야 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런 이유로 1, 2, 3번은 답이 아니야. 그러니 나머지 4번이 정답이겠구나 이렇게 문제를 푸셔도 괜찮아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블랙홀은 영도가 아니래요. 온도가. 그렇다고 한다면 no matter how는 어떻게든지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얘가 작든지 간에 만약에 블랙홀이 영도가 아니라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정착화된 물리의 원리는 뭘 필요로 하냐면
방사선의 방출을 필요로 한다 이겁니다. 마치 모처럼 극찬하는 포커가 아니라 시뻘건 부지깽이처럼 너무 한 단어에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한 단어에 의미를 두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블랙홀이 0도가 아니라면 아주 기본적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의 원리 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방사선의 방출을 뭐 한다는 겁니까? 필요로 한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블랙홀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 독해에서 대다수가 뭐뭐 하더라 라는 식의 내용이 나오면 항상 그 반대말이 뭐가 됩니까? 주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 심플하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검었다라고 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블랙홀은. 그들은 아마도 그 어떤 것도 방출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블랙홀은 다 모든 것을 빨아들인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이것이 사실이다. 이게 사실인 게 아니라 이와 같은 게 사실이래요. 호킹 박사가 1974년에 발견하고 나서야 이제 사실이 됐다 이겁니다. 뭐가? 발견했다 이거예요. 뭔가 놀라운 걸 발견했대요. 그게 바로 뭐다? 블랙홀? 이거 완벽한 검은색은 아니야. 이겁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답이 4번. 과연 블랙홀은 검은색일까?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게 좋아요. 근데 조금 더 진행을 해보면은 만약에 누군가가 무시한다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자 물리학이 바로 어떤 거예요? 이 호킹 박사가 발견한 양자 물리학인데 이 기존에 블랙홀이 까맣다라고 강조했던 사람이 아니야 라고 했던 이 이론을 무시한다. 그리고 뭘 적용시키냐면은 아주 옛날 법칙, 블랙홀은 모든 걸 빨아들이고 검었다라는 이 법칙을 만약에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면 60년 전에 있었던 그 내용을 계속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어떻게 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지금 말하고자 했던 이 내용이 거짓이 된다는 거죠. 근데 전체적인 글의 흐름상 이미 모든 사람들이 블랙홀이 검었다고 알고 있지만 얘가 아니라는 걸 결국 밝혀냈대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블랙홀 안에 뭐가 벌어지지? 양자 세상의 미스테리, 일반적인 상대성 이론의 탄생. 이건 당연히 아니겠죠. 이게 잘못된 거니까. 블랙홀은 검은색일까? 몇 번이 정답이겠어요? 4번이 정답이겠죠. 근데 굳이 2번으로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이 미스테리라는 표현보단 다른 표현이 낫겠죠. 미스테리는 밝혀지지 않은 궁금증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2번은 답이 아니다. 되시겠죠? 자, 8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흐름과 관계없는 걸 찾으라 그랬는데 전체적인 독해 흐름에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난이도가 쉽다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딱 보니까 신대륙에서 전반적으로 이 인디언들의 인구수가 감소했다 이거예요. 몇 프로나 감소했대요? 95%가 감소했대요. 그 주요한 킬러 누구예요? 이 인구를 줄인 요인이 누군가 보니까 여기 오래된 구대륙, 즉 인디언들은 신대륙에 사는데 구대륙에 있었던 나중에 나오게 되는 안 좋은 것들, 얘네들이 인디언들 입장에서는 아직 한 번도 노출이 되지 않았던 그런 바이러스였다 이겁니다. 그러니 한 번 노출이 되면 무방비로 죽게 된다 이거겠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질병이 나오고요. 2번에도 질병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3번에는 질병이 나온 게 아니라 뭐가 나왔어요? 사냥과 농사 짓는 거랑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뒤로 넘어가야 되는데 줄바꿈을 제가 잘 못했습니다. 야생의 식물을 어떻게 키우고 모으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질병으로 죽어나가고 있는데 3번 문장이 틀렸다 이거겠죠? 문맥상 이게 이제 잘못됐다 이겁니다. 어휘의 선택이 알맞지가 않다. 정답 3번. 자, 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으로 가장 알맞은 걸 찾으세요 라고 이야기 나왔는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블랙홀과 똑같이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문제엔 답을 내는 이유가 있겠죠. 한 문장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전반적인 흐름을 꼭 살펴보시면 되겠다. 자, 보니까 대부분의 전 세계의 가장 큰 도시들은 무작위로 성장하고 조금씩 성장한대요. 뭐에 발맞춰서?
그 순간순간 시기에 뭐가 필요한지에 발맞춰서. 그리고 드물다 이거야. 이런 도시들은 뭐가 드물다? 계획 지으면서 도시 만드는 게 드물다 이거예요. 먼 미래를 위해서. 즉 이 도시의 진화는 갑자기 이번엔 뇌 진화와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도시의 진화, 발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 다음부터는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겠다 이겁니다. 보니까 이 뇌는 발전하는데 조그만한 중심부에서부터 시작을 했대요. 발전하기를. 그 다음에 천천히 뇌가 성장하기 시작을 했고 또 뇌가 뭔가를 바꿔나가기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뇌에 상당히 많이 오래된 이런 부분들이 기능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남겨놓은 채 발전하고 있다 이거야. 뇌도 발전을 하지만 자꾸 새로운 걸 가지고 발전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것은 놔두고 발전한다 이거예요. 방법은 없다 이겁니다. 무슨 방법이 없대요? 밑줄을 제거할 수 있는 혁명적인 발전은 없다 이겁니다. 밑줄이 뭘까요? 딱 보니까 새로운 도시 도로의 배치, 외계 물질의 침입, 자연 선택의 어드밴티지, 이점, 그 다음에 뇌의 오래된 내부, 딱 보더라도 4번이 나오겠죠? 그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일단 여기에서 이 뇌에서 오래된 부분을 남겨놓은 채 발전할 수밖에 없으니 당연히 오래된 부분을 없애고는 싶은데 방법은 따로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개조, 이 뇌에서 진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 뇌는 뭐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멈춰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우리 뇌의 오래된 부분, 이 오래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기본적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몸무에서 몸무할 수 없다. 몸무에서 몸무할 수 없답니다. 결국 대체할 수가 없다. 서로서로가 대체할 수 없대요. 뇌에서는. 많은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오래된 부분이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없다는 얘기는 제거할 수 없다는 얘기겠죠. 정답이 그래서 이 도시는 당연히 아니고요. 외계물질 언급 안 했고요. 자연 선택은 뭐 동물들 낳아가지고 뭐 얘는 오랫동안 살아남고 얘는 금방 죽고 도태하고 1, 2, 3번은 당연히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맥상 4번이 정답이다. 뇌의 오래된 내부, 이게 바로 오래된 part,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0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10번째 문제는 denotation이란 단어가 외연, 이 명시적인 의미인데 이 뒤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 단어의 의미는 이 단어가 문자 그대로 의미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파란색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쵸? 맑은 하늘에 하란 하늘이 떠오르죠? 단어가 주는 글자 그대로의 뭐예요? 의미가 바로 외연적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반대말은 내연이겠죠? 파란색, 내 마음 파란색은 무슨 뜻이겠어요? 내 마음이 우울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단어가 주는 속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A를 보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친구를 갖고 싶은데 진짜 파란색 친구를 갖고 싶고 파란색 리본을 갖고 싶다는 얘기는 외연적이 아니겠죠? 지조 있는 사람, 최고의 명예. 그러니까 A는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B를 보니까 네가 위에서 알아봤듯이 이 단순한 단어, 즉 색깔이라고 이름 부르는 이 단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의미를 갖고 있다. 단어를 어떤 걸 가지고 있다? 내포된 의미. 그러니까 외연적인 의미 나오고 외연적인 의미 나오고 외연적인 의미 나오고 그럼 B씨를 보니까 내연적인 의미를 뛰어넘어서 그 단어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다른 식으로도 이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C가 먼저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는 A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네가 뭐 하니까 보고 나서 이 단어는 이런 뜻도 있구나.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이 그래서
C, A, B. 그렇게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1번 문제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자, 여러분 이 글의 독해를 할 때는 따옴표 속에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의미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하시더라도 괜찮습니다. 굳이 해석을 하지 말고 그냥 따옴표를 따옴표로만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요런 것쯤은 해석을 해주는 게 좋아요. 마음속에 목적을 연구하고 시작해라. 이 말은 뭘 기본으로 담고 있냐면 이런 원리를 갖고 있다 이거예요. 무슨 원리? 두 번째 모든 것들은 만들어지는데 twice니까 두 번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멘탈적인 것 첫 번째 창조, 물리적인 것 두 번째 창조, 이렇게 건설이라고 하는 건 두 번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자, A를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오네요. 만약 네가 가족 중심의 집을 원한다면 너는 이런 계획을 짤 거야. 가족 룸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룸에는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만들어고 슬라이딩으로 미끄러지듯이 만들어진 문, 아이들을 위한 테라스가 있었으면 좋겠어. 머릿속으로 그리는 집이죠. B를 볼까요? 자, take 다음에 여기 for example 나왔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내가 이야기를 들어줄게. 집짓기라는 게 있는 걸 내가 예를 들어볼게. 너는 이런 디자인을 만들 거야. 모든 세세한 부분들을 디자인을 할 거야. 뭐 하기 전에? 네가 망치질하기 전에. 그 장소에다가 너는 try to get a very clear sense니까 분명한 이해를 하나 해야 돼. 무슨 이해? 어떤 종류의 집을 지을지. 그 집에 대한 첫 번째 예시가 바로 A다 이거예요. 그럼 정답은 B 다음에 A겠구나. C는 그리고 나서 블루프린트를 줄여라. 즉 상상의 나래를 펼치지 마라. 이제는 직접적으로 이제는 공사를 해라. 이런 얘기겠죠. 정답이 B, A, C. 그런 식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째 문제죠. 12번째 문제. 요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관찰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이런 건 아니야. 언제나 시작되는 건 아니야. 어떻게 시작되는 건 아니야? 분명한 감지, 분명한 어떤 목적을 갖고 시작하는 건 아니야. 어떤 목적? 어떠한 데이터가 적절한지.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고 하는 건 아니야. 오랫동안 그리고 상당히 거친 이 바다의 항해가 1882년에 있었는데 그 배에 승객들이 배멀미로 고생을 했어. 이제 갑작스런 예상된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갑자기 제임스가 추측을 했다. 무슨 추측을 했다? 이 배멀미는 모임에 틀림없다. 일시적인 장애로 인한 귀의 내이로 인한 장애 때문이야 라고 추측을 했대요. A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맥상 이 제임스라는 사람이 배멀미를 의심을 하니까. 근데 B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또 자, 이러한 중요한 단서, 뭐에 대한 단서? 이 배멀미의 원인에 대한 이 중요한 단서, 이 중요한 단서는 결국 뭐가 되었냐면 이 제임스의 능력 덕분에 나중에 이제 중요함을 알게 됐다 이거예요. 이 중요한 단서라. 그 다음 C를 볼게요. C에 드디어 뭐가 나왔습니까? 그 중에 멀미하지 않는 한 사람, 그리고 누가 나왔습니까?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윌리엄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이 사람 다음에 A가 나오는 거예요. 의심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의심을 다 하고 나서 실행을 했네. 그리고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내린 결론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12번 문제를 풀면 여기 나와 있는 정답으로는 12번에 C 다음에 A가 나오고요. B 정답이 3번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맨 처음 나오는 박스 다음에 A가 나올까 B가 나올까 C가 나올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박스는 박스대로 먼저 읽고 이 안에서 먼저 순서를 찾으셔도 괜찮아요.
꼭 요거 다음에 뭐가 나오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다가 정작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스 다음에 A, B, C를 찾는 것만큼 A, B, C 안에서 순서 찾는 것도 쉽게 풀릴 수 있으니까 그것도 미리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3번 문제인데 여러분 13번 문제 또 뻔한 얘기죠.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멀티태스크. 다중작업이죠. 한 번에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멀티태스크는 여러분 뭐가 포인트냐면은 이 멀티태스크는 안 좋은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 하지 마라 이 얘기가 자주 나와요. 운전하면서 전화하기, 운전하면서 문자 보내기 이런 걸 멀티태스크라고 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 자, 이게 빈칸에 알맞는 말 찾은 건데 이게 요약문입니다. 심판이자 스포츠 관계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래요. 그 다음에 규칙을 시행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말 한마디가 곧 뭐가 된다? 법이 된다 이겁니다. 아주 무서운 단어 나왔죠? 권위는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갖고 있고요. 스포츠 관계인들은 편견이 없어야 되고요. 규칙에 있어서 두꺼운 피부를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는 배짱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그들은 또한 게임의 그 어떤 항상 행동에 있어서 통제도 할 줄 알아야 된대요. 어차피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된다 이겁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면 심판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하다는데 그 답을 찾아보면 막상 A에 뭐가 들어갈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B도 금방 풀 수 있어요. 즉 심판은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B에는 significant라는 단어를 우리가 선택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significant라는 단어를 선택해주면은 2번으로 선택하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굳이 3번에 valuable이라는 단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A가 아니죠. ambiguous의 뜻은 뭐예요? 애매하다는 뜻이니까 아니다 이겁니다. expansive는 그만큼 심판의 역할이 광범위하다. 두루두루 영향력을 끼치는구나. 그렇게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번은 이제 그렇게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14번 문제는 여러분 무조건 처음부터 독해를 할 때 무조건 이거부터 찾아라 이게 아니라 독해를 하다가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이 나오면 어떤 내용이에요? 거의 이 전체 글의 숨은 뜻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쭉 읽었는데 갑자기 더비더비가 나왔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merrier, 뭐하다? 더 기쁘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옳을까? 틀려. 이 얘기 하는 겁니다. 이 얘기 틀린 얘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슬랩스틱 영화에서 이 갱스터들이 돈가방을 떨어뜨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 지나가던 행인들이 그 돈가방이 있는 인파 속으로 막 뛰어들고 또 그 돈가방이 들어든 인파 속으로 뛰어들 때 얘네들은 웃고 그 배드 가이즈니까 갱스터라든지 이코노미스트는 그만큼 어떻게 했다? 슬펐대요. 왜 그럴까? 왜 슬플까? 라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문제는 발생하는 게 아니야. 단지 몇 개의 돈가방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 돈가방이 갑자기 넘쳐나가지고 수많은 지폐를 도시를 감싼다.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돈이 능력을 압도한다. 물건을 생산하는 능력을 압도한다. 즉 생산하는 것보다 가진 자가 훨씬 더 돈이 많대요. 그럼 결국 그렇게 되면은 물건 값이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문제를 풀면 결국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 인플레이션이란 단어 자체는 이 기회를 통해서 꼭 기억하세요. 물가 상승입니다. 근데 독해하다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인플레이션 이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겁니다.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순간
거기에 상응하는 셀러리, 월급도 올라가야 되는데 실제로 월급은 어떻다는 거예요?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이 갭을 못 메꾸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안 좋은 거지, 인플레이션 자체는 좋다 나쁘다 말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다. 독해하는 입장에서는 그 정도까지 어떤 배경 지식을 미리 알아두시면 상당히 편하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또 문법 문제 나왔죠. 자, 단복수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딱 봐도 이럴 때는 앞에 주어를 찾아라 이런 문제인데, 딱 주어를 찾으려고 하니까 심플하게 주어 찾는 법 뭡니까? 전치사가 있는 문장은 일단 주어 조건 탈락, 전치사가 있는 문장은 주어 조건 탈락. 그럼 결국에는 주어는 much, 셀 수 없는 표현 나왔으니까 단수가 정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 쉽게 접근하시면 괜찮습니다. 이 다른 단어는 모르더라도 이 make라는 단어는 항상 오른쪽에 동사로 쓰인다 그러면 이렇게 명사나 대명사가 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make 오른쪽에 뭐가 오면, 전치사가 오면 이 자리는 무슨 자리? PP 자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PP, made. 그래서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오른쪽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C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 여기 and를 딱 보는 순간 우린 얘를 병렬구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도는 지도인데 만들어진 지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또 보니까 take a form, take a form 이게 뭐예요? 모양을 잡는다 라는 수거입니다. 이 폼이라는 단어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잡는다. 능동태, 능동태. 수동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 PP에 대한 병렬 구조가 아니라 요 과거에 대한 병렬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에 하나라도 요 단어가 이렇게 앞뒤가 서로 바뀐다 그러면은 그때는 무슨 태? 수동태가 정답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16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째 문제는 좀 약간 재밌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보세요. 이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끼워 맞추기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이 중에서 내가 어떤 단어 찾아봐야지 그게 아니라 풀다 보니 이런 단어가 좀 눈여겨본다 이런 겁니다. 자, 녹음은 녹음인데 어떤 녹음이에요? 극장, 이 전 세계 극장의 녹음을 딱 보니까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패턴을 보여준다 이거. 패턴. 어떤 패턴인가 보니까 문화의 관습을 초월한 패턴이래요. 어디에서나 먹힌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청중들 모두가 한 가지 통일적인 곡선을 따른다 이거예요. 이게 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거 세 줄 읽고 곡선이 뭔지 알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한 문장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몇 초에 걸쳐 소리가 점점 올라가는,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보여주는 이런 한 가지 곡선에 청중들이 다 똑같이 따른대요. 그러면 독해를 해야 되는데 쭉 보다 보니까 여러분 요 표현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너는 이것을 연구한다면 너는 발견할 수 있을 거야. 뭘 발견한다는 겁니까? 분명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여러분들 고민하겠죠? 패턴이 나왔는데 여기도 패턴이 나왔다 이거야. 그러면 이 패턴 자리가 과연 얘 전일까 얘 후일까? 패턴은 패턴인데 패턴이죠. 아직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처음 나온 거죠. the 패턴이니까 뭐예요? 이제 한번 지칭하는 겁니다. 여기가 맞겠구나. 그 다음 이 곡선이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앞에 뭔가 곡선을 언급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여기 곡선을 한번 처음에 나열을 했기 때문에 이 뒤에서 이 곡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겠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요. 17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는 제가 일단 특별히 뭘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접속사 문제는 단순하게 문제를 푸시면 돼요. 이 접속사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는 그리고, 그러나, 예를 들어 딱 3개 중에 하나가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가 정답이면
앞에 내용, 뒤에 내용 똑같은 내용. 그러나가 답이 되면 앞에 내용, 뒤에 내용 반대가 나오고요. 예를 들어가 나오면 앞에 내용, 뒤에 내용 예시가 나온다 생각하면 됩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야생의 벌이 성공적으로 집을 지었다 그랬죠. 근데 웃긴 건 뭐예요? 그 다음엔 또 문제점을 하나 찾았대요. 반대가 되니까 당연히 however 거기 나와 있는 답지에 아마 1번과 2번 중에 하나가 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쵸, 1번과 2번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B번을 보니까 이 B번 앞에 이런 얘기 나오죠. 꽃이 오염되고 벌을 죽이고 그 다음에 또 약화시킨대요. 안 좋게 벌을. 안 좋은 얘기 나왔죠. 근데 다음에도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기생충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병원체 안 좋은 얘기 나와요. 피를 빨아먹는다도 나오고. 즉 앞에도 안 좋은 내용, 뒤에도 안 좋은 내용. 안 좋은 내용이 연속해서 2번 나왔으니까 1번과 2번 중에 2번 그리고에 해당하는 in addition이 정답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심플하게 앞에 내용, 좋은 내용, 나쁜 내용, 뒤에 내용, 좋은 내용, 나쁜 내용 그렇게 심플하게 문제를 푸시면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해석을 하고 바로바로 답을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18번 문제인데요. 18번 문제 얘도 마찬가지로 콕 꼬집어서 답을 찾는다기보다는 전반적인 흐름을 봐서 답을 찾는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런 얘기 나오죠. 이 바다 거품은 만들어져요. 이 바다 거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 바다가 동요될 때 만들어지는데 바다가 동요된다? 또 때마침 이런 얘기가 나오는군요. 바람에 의해서 동요되고 파도에 의해서 동요되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각각의 해안 지역 이 각각의 해안 지역을 썼으니 당연히 뒤에 나오는 바다 거품이 만들어지는 그런 여러한 조건들도 각각의 지역마다 어떻게 했어요? 다르다 이겁니다. 각각의 지역마다 바다 거품 만들어지는 것도 각각 다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왼쪽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자, 해조의 녹조가 썩는데요. 해안가에서. 그럴 때 엄청나게 많은 부패한 해조 물질들이 이 해안가로 씻겨져 내려간대요. 그때 거품이 만들어지는데 유기 물질들이 휘휘 저어가면서 물질을 만든다 이거야. 그럼 당연히 문맥상 뭐예요? 표면이겠어요? 파도겠어요? 파도에 의해서 거품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여기 보시면은 바람이라든지 파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랬으니까 이 뒤에도 당연히 파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같은 경우에는 자, 에어로젤 같은 경우에는 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인가 봐요. 이 결과로 나타내는 에어로젤은 이 관계하다는 말은 물이 없는 곳에 물을 대준다는 거고 irritate는 염증을 일으킨다니까 건강상의 위험이니까 당연히 어느 쪽이겠어요? 오른쪽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이 오른쪽 염증을 일으키다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9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독해를 할 때는 무턱대고 끝까지 읽는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이 글에서 이 분명히 문제를 내는 사람은 나름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내가 이걸 굳이 끼워 넣기로 문제를 낸 이유는 답이 되는 근거가 있을 거야. 우리는 그걸 찾는 사람 입장이겠죠. 여기 보니까 그러나 오염의 수준이 또 장기간의 노출이죠. 오염된 어떤 그 공기 중에 오염에 대한 장기간의 노출이 이 심각한 어떤 증상을 불러일으키, 납이 아니라 이게 일으킨다죠. 그래서 심각한 어떤 증상을 일으킨대요. 그리고 건강에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유추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나 이거 읽을 때 이 전에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 다음엔 최소한 뭐가 나온다? 건강에 뭔가 문제가 있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구나. 쭉 천천히 글을 읽다가 이 부분이 눈에 들어와야 되겠죠?
이것은 주로 영향을 미치는데 사실 이 단어 모르면 이 문제 놓칠 수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다행스럽게 얘도 마찬가지로 근데 얘도 단어를 몰랐다. 그러는 순간 질병의 가장 대표적인 단어인 심장병이라든지 암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나왔던 건강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내용이 바로 이거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정답 D굿으로 선택해 주시면 괜찮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20번 문제입니다. 자, A, B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걸 찾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A 나왔죠. 여기 A. 자, 들어가 볼게요. 자, A 전 문장을 보니까 여기서부터 볼게요. 자, 꼭 그런 건 아니야. 꼭 좋은 건 아니야. 좋은 게 아니래. 나쁘다. 그러나 나쁘대요. 이 바다뱀이 이 독을 자신을 지키는 데 이용한대요. 근데 이게 나쁘대요. 이게 왜 나쁜가 보니까 이 독이 원래는 에너지 만드는 독이었대요. 어떤 에너지? 이 에너지는 자신이 성장하거나 뭔가를 사냥할 때 쓰는 독인데 방어하려는 독이 아니에요. 방어하려는 독은 여기서 조금씩 쓴다는 얘기죠. 근데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오네요. The more, 더 많은 바다뱀들이 다른 독을 가진 동물들이 공격을 받으면 다친다 이거야. 다친대. 비록 자신을 지킨다 하더라도 더 다칠 수가 있다 이거야. 왜?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독도 사실은 성장을 하려고 만들 독인데 이게 잘못됐다 이거죠. 정답이 그래서 앞에 내용, 뒤에 내용 똑같다라고 해서 얼수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죠. 얘는 정말 심플하게 문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이런 얘기 나왔죠. 산호초 뱀과 같이 많은 바다 뱀들은 이런 식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겁니다. 뭐 함으로써? 경고를 함으로써. 누구에게 경고한다는 얘기예요? 포식자 앞에서 경고한다 이겁니다. 자, 이런 수거는 제가 표시해놨으니까 꼭 암기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자, 노란색의 뱀인데 여기에 밝고 그 다음에 눈에 띄는 색을 가진 뱀이라고. 앞에서 포식자 앞에서 경고한다고 얘기했고 뒤에서는 거기에 대한 예시가 나왔기 때문에 몇 번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 예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이 for example. 그렇게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2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 독해하다 보면 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뻔한 이야기들. 자, 어떤 이야기냐면은 자,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오죠. 자, 네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간에 여기 밑줄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네요. 근데 밑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중간에 이런 얘기 나오네요. 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학습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왔죠. 운은 학습할 수 있대요. 자, 마찬가지로 운이 좋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운이 좋은 사람들은 행동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학습으로서 운 좋은 것은 학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답은 이미 나왔어요. 1, 2, 3, 4번 중에서 가까운 관계, 그 다음에 얻어갈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표현 중에 1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죠. 운이라고 하는 것은 뭐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개념이죠. 운명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이 그래서 1번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2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22번 같은 문제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뒤에 이 밑줄이 가장 알맞은 걸 찾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독해하다 보면 이런 산호초와 같은 단어들은 꼭 기억하시고요. 바다에서 필요한 뭐예요? 나무와 같은 역할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엄청나게 다양하대요. 그 다음에 그만큼의 생태계에 있어서도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산호초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지해준다 이거예요. 지지해준다는 얘기는 도와준다 이겁니다. 뭘 도와주냐면 더 많은 종들이 단위 면적당 더 많은 종들이 뭐 할 수 있게끔 살 수 있게끔 도와준다 이거예요. 그 어떤 다른 해양 환경에서보다 뭘 포함해서
대략 4,000종의 물고기를 얘네가 도와줄 수 있고요. 그리고 800종에 해당하는 수많은 이러한 바다 생물들에 해당하는 것들도 이 산호초가 뭐 할 수 있다? 예, 도와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얘기 나오죠. 자, 과학자들은 대이하를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하네요. 또 다른 1에서 800만에 해당하는 눈에 이번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종들을 또다시 과학자들은 이 정도의 생물들이 산다고 존재한대요. 여기 보니까 앞에서는 산호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종들을 도와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발견되지 않은 또 다른 수많은 종들이 존재한다고 얘기했죠. 결국에는 여러분들 여기 살아있는 유기체들 같은 경우에 이 산호초 안팎으로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나오는 이 다양성들이 뭘 예상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더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답이 그래서 1번을 해주시면 돼요. 예, 그 다음 23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23번 같은 문제는 이제 목적 찾는 문제인데 이 목적 찾는 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전체 글에서 절반 정도를 나누시고 요 이하만 제대로 읽어보자 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잘 보세요. 23번하고 24번 같은 경우는 내용이 비슷합니다. 나라는 사람이 문장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어떤 내용이에요? 나라는 사람이 쭉 겪었던 일화를 맨 마지막에 결론을 맺는 겁니다. 뭐라고 결론 맺어요? 24번 같은 경우에는 나를 가장 당황하게 만드는 것은 이 생각이래요. 어떤 생각? 좋은 선행이 보상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이 나를 당황하게 만든대요. 일종의 인센티브를 갖고. 따라서 이 아이들은 교육받아야 된대요. 어떤 식으로 교육을 받아야 된대요? 좋은 선행에 대해서 행하는 데 있어서 뒤에 뭐라 그랬어요? 스티커라든지 별이라든지 캔디바 같은 것을 굳이 받지 않는 식으로 뭐 하자고? 선행을 베풀자. 즉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보상 없이 선행을 하자. 나라는 사람이 겪은 하나의 일화는 보통 마지막 부분에 답이 나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편지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지글 같은 경우에도 쭉 글을 읽지 말라는 건 아니라 쭉 글을 읽다가도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막판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엔 네가 원할 거야. 네가 뭘 원해? 좀 더 빠른 움직임을 원한다 이거죠. 빠르게 행동하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등록에 있어서. 뭘 등록하고자 이야기했죠? 지적인 재산권. 지적재산권이죠. 이걸 네가 원한다면 뭐 하라는 얘기죠? 내가 이 특허 관련된 이 팀과 너를 뭐 해주겠다? 접촉하게 해줄 거다라는 식의 표현이겠죠. 정답 몇 번입니까? 4번이 정답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서는 4번이 중요하다기보다는 편지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중요한 내용이 나온다. 2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사람으로 문장이 시작된다. 그러면은 내가 겪었던 일화에서 읽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쭉 읽다가도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막판에 나오니까 이런 글은 읽을수록 더 답에 가까워진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 이런 얘기 나오죠. 납은 발생한대요. 독성이 있는 금속으로 발생을 하는데 얘네가 주로 어디에서 발견이 되냐면 지구에 있는 크러스트, 층에서 발생을 한대요. 그러면서 이 납의 이 광범위함이 결국에는 이 납의 광범위한 사용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보통 여러분 리절트 다음에 인이 나오면은 이 앞에 있는 이 주어로 인해서 뒤에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환경적인 오염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앞에는 사용이라는 원인, 뒤에는 결과인 오염. 괜찮은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런 얘기 나오죠. 2번 같은 경우에는 이 adverse라는 단어가 부정적인이란 뜻으로서 부정적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효과가 있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어린 아이들은 특히 취약하대요. 뭐에 취약하냐면은
독성이 있는 그런 물질에 취약하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은 뭘로 고통받을 수 있냐면은 심각하게 고통을 받을 수 있대요. 그리고 영구적인 부정적 건강에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맥상 이 나비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니까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얼쏘가 나왔기 때문에 납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겠죠. 납은 원인이 된다, 불러일으킨다, 장기간의 해로움을. 그것도 누구에게? 이번에는 어른들에게. 자, 앞에서 안 좋은 얘기 했는데 고혈압과 같은 안 좋은 위험을 당연히 줄여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늘려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맥상 decrease라는 단어를 increase로 바꿔주라. 그렇게 해서 정답은 3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2016년도 법원직 문제를 마무리 졌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반복해서 문제를 계속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